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해력이 자라면 사회성도 자란다. 첫 번째 교재 열어보기 1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른에게 허락을 구하는 올바른 습관. 둘째는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놀이터예요. 지윤이는 그네를 타고 싶어요. 아빠, 그네 타고 올게요. 지윤이가 말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여요. 지윤이는 그네 쪽으로 신나게 뛰어가요. 어른에게 뭐뭐 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습관은 아이가 안전하게 행동하는 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른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중 핵심적인 이유와 지도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째는 규칙 인식이 약한 경우입니다. 어디까지 물어봐야 할까를 잘 모르는 경우죠.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도 되는 일과 허락이 필요한 일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물 마시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과 친구 집에 가는 것 같은 중요한 행동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지도 방법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이건 혼자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야 라고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와 함께 종이에 혼자 결정해도 되는 일과 꼭 물어봐야 되는 일을 나누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규칙을 떠올릴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죠. 이럴 때는 행동하기 직전 3초만 멈추는 연습을 놀이처럼 해보세요. 아이가 뛰어가려 할 때 부모님이 미리 약속한 손 동작을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허락을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아이의 조절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경우예요. 이 아이들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커서 허락받는 과정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허락 없이 가려고 할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하고 가는 거야 라고 짧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 되면 몇 시에 돌아올 거야? 4시? 5시처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미 혼자 행동해버린 경우에는 다시 와서 허락을 구하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요. 이렇게 아이의 주도성은 인정해주되 부모의 허락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순서를 반복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는 거절이 두려운 경우예요. 과거에 안 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거절당할까봐 아예 묻지 않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아이가 허락을 구할 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해줍니다. 안 되는 일에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점점 불안이 줄고 자연스럽게 허락을 구하는 행동이 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구하는 아이의 심리와 지도 방법을 살피겠습니다. 첫째, 실패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경우입니다. 잘못 결정했다가 혼날까봐 계속 확인받고 싶은 거죠. 이럴 땐 그건 지훈이가 정해도 되는 거야처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범위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작은 선택부터 스스로 해보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둘째,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지나치게 엄격했던 경우입니다. 평소 지시와 통제만 받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게 되죠. 이럴 땐 부모님의 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이가 허락을 구할 때 바로 답을 주기보다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되돌려 주세요. 아이가 머뭇거리더라도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규칙을 너무 과하게 일반화하는 경우예요. 물어봐야 한다는 규칙을 너무 크게 해석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이럴 땐 물어보지 않아도 돼. 이건 물어봐야 해.처럼 상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부모님의 관심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질문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인데요. 이럴 땐 아이가 허락을 구할 때만 반응하기보다 혼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 혼자서도 잘하고 있네 라고 충분히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아이는 점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의 미묘한 표정이나 몸짓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소통의 시작입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해도 좋다는 뜻임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비언어적 표현을 읽을 수 있어야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다양한 몸짓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소통의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뛰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입니다. 아이들은 본문을 떠올려 그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키즈카페, 놀이공원, 수영장 같은 곳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반대의 상황도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가기 싫어서 천천히 가는 곳은 어디야? 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치과, 학원 등 또 다양한 장소를 말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의 경험과 감정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표현력과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오늘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장면 보시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놀이터예요. 지윤이는 그네를 타고 싶어요. 아빠, 그네 타고 올게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여요. 지윤이는 빨리 그네 쪽으로 뛰어가요. 그네 타고 싶어서 지훈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탔어. 응? 허락. 누구한테 허락받았나요? 아빠. 그러면 아빠한테 허락받았어요 하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아빠한테 허락받았어요. 아빠는 허락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어떻게 했나요? 뛰어다녀요. 뛰어갔어요. 잘했어. 지금처럼 그렇게 말한 거를 다시 한 번만 혼자서 말해줄래요? 한 번만 혼자서 말해보자. 제목 지윤이와 아빠. 지윤이가 그네 타고 싶던데요. 지윤이는 그네를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된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놀이터 그네로 달려갔어요. 지훈이는 그네를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그네 타러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윤이는 아빠가 된다고 해서 그네를 타러 갔어요.